이상한 알베르게 2 40번째 날 307페이지 1. 진정한 감사. 나는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아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일찍 일어났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설렘에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오늘이 마지막인가? 드디어 산티아고로 가는구나. 긴 여정도 이제 끝이네. 순례길 촬영도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가는 것도 이제 끝이구나. 나는 간단하게 씻고 짐을 챙겨 체크아웃하러 데스크로 갔다. 그런데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뭐지? 어제는 질문을 안 했는데. 봉투 표면에는 보라색의 질문 알베르게 로고가 찍혀 있었다. 봉투를 받은 내가 어리둥절해하자 부드러운 인상의 직원이 가볍게 미소를 띠며 말했다. 수연 씨에게 온 거예요. 열어보세요.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거실로 가서 원형 테이블의 한 곳에 앉아 봉투를 열어보았다. 엔슐, 인간의 삶은 위대하고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별빛이 있습니다. 그 별빛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의 편지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감사에 대한 답례로 이 글을 드립니다. 주신 편지에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자연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글입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온 사람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겸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하나의 환경이며 인간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육체라는 껍데기를 쓰고 지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두고 미약하다고 하는데 인간은 절대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 우주의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이며 우주를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특히 인간의 말은 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인간이 탁한 생각을 하고 탁한 말을 하면 지구가 탁해지고 나아가 우주도 탁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하고 맑은 생각을 하고 맑은 말을 하면 지구도 맑아지고 나아가 우주도 맑아집니다. 인간이 변하는 만큼 모든 환경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모든 출발은 인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도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이론이 바탕이 되어 무서운 살상 무기인 원자 폭탄이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 나쁘게 세상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펼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십시오. 인간이 하는 말 속에는 불평, 불만과 모순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탁한 생각을 하고 탁한 생각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많이 하면 세상이 나쁜 쪽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원자 폭탄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만큼 인간이 생각하고 꺼내는 말의 에너지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 하나로 우주를 바꿀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인간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말은 영혼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힘이 육체라는 도구를 통해 말로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질량이 낮으면 꺼내는 말의 질량도 그만큼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저분한 에너지를 담은 말이 나와 세상을 점점 더 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영혼의 질량이 높으면 그만큼 좋은 에너지를
가진 말이 나오게 되어 세상을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말이 가지는 힘의 크기는 생각의 질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질이 높은 사람이 꺼내는 말은 그만큼 크게 작용하고 생각의 질이 낮은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그만큼 작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질이 높은 말을 꺼내는 사람이 공인입니다. 공인은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는 이웃을 위하고 조금 더 넓게는 사회와 나라를 위하고 나아가 인류를 위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을 이끄는 힘이 되고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말 한마디로 우주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세상에 꺼내 놓았습니까? 인간이 이 우주의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이라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모든 출발은 인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나는 갑자기 막혀 있었던 정수리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지저분한 에너지를 담은 말이 세상을 탁하게 만든다고? 탁한 생각을 하면 탁한 말이 나오고 그 말의 에너지가 지구를 탁하게 만든다니. 바로 이거구나. 그래, 이거였어. 그래서 생각의 질이 우수해야 하는 것이었구나. 오늘 이 답변지를 바꿔서 왜 생각의 질이 우수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았다. 결국 내가 했던 말이 내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나의 모든 환경도 변할 수 있다는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사기꾼들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확실히 털어내야 했다. 용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을 때는 사기꾼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고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으나 이제는 그 감정들도 완전히 털어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상대에 대한 원망을 지니고 있으면 계속해서 원망 섞인 말을 내뱉게 되고 결국 그 말이 가진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더욱 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까지도 탁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었다. 문득 지금까지 내가 사기꾼들을 원망했던 부정적인 에너지가 보여 우리 가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사기꾼들 역시 우리 가족이 잘못 살고 있음을 일깨워 주러 보낸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했던 답변도 조금 더 깊이 와닿았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이런 것들을 알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덜 생산했더라면 우리 집안의 환경도 훨씬 더 빨리 좋아지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지금의 사회 현실이 떠올랐다. 요즘 사회를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보다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말들이 가득했다. 특히 정치판을 보면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헐뜯기에 바빴고 입법 기간에는 자신들의 당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것만 쫓느라 고성과 온갖 비방이 난무하며 뉴스를 시끄럽게 했다. 그리고 예전에 사회 다큐멘터리에서 조연출할 때 만났던 사람들도 생각났다. 그들은 기업의 부당 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조원들이었다. 투쟁하는 그들을 만나러 가끔 그의 가족들이 왔는데 다들 힘들고 지친 모습이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국민은 그에 대해 맞다 아니다 감론을박하며 인터넷 게시판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면서 말과 행동은 정작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대응하는 다른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온 세상이 탁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한 말이 내 환경을 만들듯 우리의 말이 우리의 환경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좋은 생각만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우주의 변화를 이끄는 시작이 될 테니 이것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그리고 이 답변지에서 말하는 우주라는 개념이 신선했다. 일반적으로 우주라는 말은 과학과 관련해서만 사용했는데 인간의 말과 우주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지금까지 수많은 SF 영화가 나왔지만 영화 속에서의 우주는 지구의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거나 앞으로 다가올 지구의 황폐화에 대비하여 개척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답변의 내용대로라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지구 방위 사령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도록 교육만 잘해도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미지의 위협적인 존재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협이 아니라 도움을 던져주는 존재로 바뀔 수도 있었다. 아무튼 인간의 말이 우주를 바꾼다는 것이 엄청난 발상의 전환으로 다가왔다. 아니, 이 답변의 내용은 이미 과학을 뛰어넘은 것 같았다. 인간의 말이 우주를 변화시킨다는 건 한마디로 말이 과학을 앞선다는 것이 아닐까? 나는 답변지를 읽으며 무수히 떠오르는 영감 속 하나를 붙잡아 보았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우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상관관계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일상이 바탕이 되겠지만 새로운 상상의 지평을 여는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영화로 사람들이 더 좋은 상상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더 좋아지겠지?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지구가 좋아지면 그것도 이로운 행위 되지 않을까? 분명 거리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질문 알베르게에 있는데 답변지의 내용들은 묘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답변지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인간은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온 사람에게 겸손해야 한다. 인간은 거대한 자연 앞에 한없이 작고 미약한 존재이기에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앞에 온 사람에게 얼마나 겸손했던가? 답변지를 다시 읽은 나는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답변지의 문장이 사고가 열리고 생각이 확장되자 점차 뚜렷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행동들을 뒤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답변지는 항상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부분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답을 받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 순례자들이 별빛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서 갔다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는 이 답변들과 답변을 준 분들이 별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젯밤 별을 보게 된 것도 그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던 것일까? 나는 결국 이 답을 찾으러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었을까? 마지막 답변지라 그런지 문장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더구나 철학적으로
과학적인 이야기라 내가 다 이해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사실 인간이 우주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말이었다. 만약 질문 알베르게에서 하루 더 머물며 질문할 수 있다면 인간과 우주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다. 다시 읽어보아도 영혼과 우주라는 단어는 내 안에 알 수 없는 뭉클거림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이 뭉클거림에 대해서도 꼭 질문해보고 싶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감은 눈꺼풀 위로 어제 보았던 베텔게우스와 오리온 대성운이 환상처럼 펼쳐졌다. 나는 습관적으로 답변지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참 그렇지.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뭐가 더 있을 리가 없지. 그새 습관이 됐나 보네. 머쓱하게 웃으며 답변지를 봉투에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걸린 듯 답변지가 봉투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뭐지? 안에는 종이카드가 한 장 더 들어있었고 그 카드에는 간단한 문구와 함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십시오. 당신이 행운하라면 직접 대면하여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직접 만날 수 있다고? 누구를? 설마 지금까지 답을 준 사람들 모두를? 한 곳에 더 있다니. 한 곳이 더 있다니. 이곳이 마지막 알베르게일 텐데. 그럼 여긴 뭐지? 특수 알베르게인가? 게다가 그동안 답변을 주는 분들이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했는데 여기서는 대면할 수 있다니. 심장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말 만날 수 있다는 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른일까, 아이일까? 어느 나라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스페인어로 말을 할까? 나는 스페인어는 약한데.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나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을 다시 비비고 다시 한번 종이카드에 적힌 문구를 또박또박 읽어보았다.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였다. 결코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 미션을 받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번 알베르게가 질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며 오늘 도착하게 될 산티아고가 매우 기대되었다. 종이카드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고 하는데 언뜻 뒷면에도 뭔가 적혀 있는 듯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면을 확인했다. 진정한 감사함을 할 때 행운이 오고 진실한 노력을 할 때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 어제 이곳이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인 줄 알고 그동안 답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는데 과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였을까? 지금까지 받았던 답변지는 나를 놀라게 했고 화나게 하고 당황하게도 했지만 항상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종이 카드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아무래도 이건 어제 내가 보낸 감사 편지에 대한 화답인 것 같았다. 나는 종이 카드에 적힌 문구를 보자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펼쳐졌다. 지금까지 12개의 질문 알베르게를 거치며 나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은 생명의 별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치유해 주었다. 내 안에 묻어두었던 원망과 슬픔도 꺼내어 치유하게 되었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그것이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리고 소화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나를 무겁게 하고 있었음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내 안 깊숙이 침잠하여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결코 풀 수 없는 실타래가 되어 있었음도 알게 되었다. 순례길 동안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들을 통해 그 시간이 복귀되고 재구성되며 얽혀 있었던 실타래가 마법처럼 하나씩 풀어지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피어올랐다. 나는 답변지를 소중히 봉투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질문하지 않았기에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끝까지 나를 위해 써준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노트를 꺼내 지금의 감동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12개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순례길 여정 동안 인생의 등불이 될 소중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례길을 걸으며 하루하루가 새로웠고 어제의 저는 오늘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12개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의 키워드는 각각 달랐지만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엄청난 깊이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풀어주신 답변을 통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개념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 그동안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분별하고 잘난 체를 하고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원망과 상처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보는 눈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 지인 정도만을 생각하던 데에서 국제사회를 넘어 우주까지 생각할 수 있게 사고의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 이 길을 마치고 돌아가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제 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 질문 알베르게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순례길을 마무리하며 답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온 오수현 드림. 나는 정성껏 쓴 편지를 데스크에 전달했다. 달리 감사함을 전할 방법이 없었기에 체크아웃하면서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함에 넣었다. 12번째 질문 알베르게에서 나와 마지막 순례길에 들어섰다. 아침 안개가 드리워진 길을 걷다가 문득 내가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질문하고 답을 얻고 다음 알베르게를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의 미션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레벨업이 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금 전 받은 답변으로 아직 이 길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대망의 마지막을 향해 나는 힘차게 걸어갔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나는 과연 누구를 만나게 될까?